오늘 이 시간에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합니다. 자, 집합건물 하면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걸 말합니다.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을 공동주택이라 그러는데, 공동주택은 주택법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이 하나 들어오면 기숙사까지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이란 구분 소유권이 가능한 건물을 말합니다. 구분 소유권. 자, 그러면 집합건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전유 부분은 우리가 실제 거주하는 면적을 말하고, 공용 부분은 모두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중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면적은 전유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된 건물을 말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부분은 전유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구별하는 시점은 건축물 대장이 기록된 시점으로 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록되어 있을 때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물리적으로 구별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구분 소유가 이미 성립된 시점 이후에는 그러면 건축물 대장도 기록되어 있겠죠. 자, 구분 소유가 성립된 시점 이후에는 인위적으로 건물을 개조하든가 이용 사항을 변경했다 해서 자,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건축물 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구별한다 됐죠. 자,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용 부분은 모든 구분 소유자가 이용하는 면적인데, 공용 부분에는 자, 성질상 또는 눈에 보이는 구조상 반드시 구별되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자치 아파트 자치단체 안에 있는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규약에 의한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에 의한 공용 부분이 있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등기가 불가능하다. 되겠죠? 야, 그렇지만 아파트 자치 규약에 의한 공용 부분은 등기는 설립할 수 있다. 등기는 나옵니다. 등기는 나오는데 등기에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표제부만 기재할 수 있다.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는 가능한데 표제부만 기재할 수 있다. 소유권의 변동사항은 기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두 종류로 구별하면 되죠. 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전유 부분과 당연히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죠. 자,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 변동, 물권이라는 것은 소유권 변동을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죠. 전유 부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되면 전유 부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되면 공용 부분도 그 면적 비율에 의해서 다 등기가 되는 걸로 보죠. 자,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공용 부분의 구분 소유자나 또는 공용 부분의 구분 소유자가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나 그 공유자들이 구분 소유자들이 자, 공용 부분만 별도로 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분할을 당연히 청구할 수 없겠죠. 공용 부분은. 자, 관리인 선임과 관계없이 공유자는 또 단독으로 자기의 어떤 소유권의 일환이니까 공용 부분을 단독으로 보존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침입하면 자, 소유자들이 배제시킬 수 있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자, 공유자가 공용 부분은 단독으로라도 단독도 보존 등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유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이 설치, 보존의 흠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혔답니다.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의 건물에 설치, 보존의 흠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도 공용 부분에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유 부분의 어떤 한 동의 건물이 설치, 보존의 하자로 모든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며 그 흠은, 그 손해는 공용 부분의 면적 비율로도 다 이전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흠은 공용 부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당연히 전유 부분의 면적이 많으면 공용 부분의 면적도 많은 비율로 속해 있죠. 계약 면적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여 결정하고, 공용 부분의 사용은 절대 면적에 의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공용 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면적에 관계없이 그 단지 내 구분 소유자들은 자유롭게 그 용법에 대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면적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면적에 의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해서 결정하고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하고 공용 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서 사용한다. 놓치면 안 됩니다. 공용 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면적에 따라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공용 부분의 비용 부담은요. 공용 부분의 관리비를 말하죠. 공용 부분의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비를 차등 있게 내는 거죠.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내죠. 공용 부분의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내고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결정되고 하지만 공용 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그렇게 하죠. 공용 부분에 대한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 대상도 될 수 없죠. 공용 부분은 소유권의 물권 변동이 일어날 수가 없죠. 전유 부분이 처분되면 그에 따르니까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 대상도 되지 않고 20년간 점유했다고 해서 공용 부분을 가져갈 수가 없죠.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의 대상도 되지 않고 공용 부분은 분할 청구 대상도 되지 않는다. 가되죠. 공용 부분의 용도는 공용 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놓치면 안 됩니다. 면적에 따라 사용한다고 하면 안 돼요. 자, 구분행위의 여부죠. 구분행위라는 것은 건축주, 소유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분행위, 구분의사가 있으면 장내에 설치될 건물도 구분 등기가 된 걸로 보죠. 자, 구분행위가 있으면 별도의 등기 없이도 집합건물로 인정합니다. 자,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아직까지 건축물 대장이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또는 구분 건물로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든가 건축물 대장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건축주 또는 최초의 설립자가 신축자가 구분 행위만 있으면 구분 의사가 있으면 별도의 등기하지 않더라도 집합 건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과 함께 구분행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분행위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만 되면 됩니다. 구분행위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집합 건물의 등기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자,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 의사가 구분 행위입니다. 구분 행위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구분 건물로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되지 않더라도 미리 청약에서 당첨받으면 그 호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죠. 자, 분양권 당첨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구분 행위, 구분 의사가 있으면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구분 소유가 인정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집합 건물은 등기를 필요하지 않고 구분 행위만 있으면 그 자체로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물 완성 전에 한 구분 행위도 당연히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효력이 당연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건물 완성하기 전에 구분 행위도 인정한다. 자, 대지 사용권이죠.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은 지분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 대지 사용권, 지분권. 자,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등기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 사용권도 대지 사용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 채권적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 계약서를 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인정될 수 있다. 자, 대지의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을 때는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죠. 이미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들어와 있답니다. 그러면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 이미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건물이 구분 소유권 건물이 있을 때는 토지의 공유자들은 그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다고 하죠. 집합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가 공유물이 걸린답니다. 자, 집합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의 공유물인 경우에도 공유물 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집합 건물이 들어있는 그 토지는 이미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전유 부분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전유 부분, 건물에 있는 전유 부분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자, 대지 사용권에도 당연히 미치죠. 전유 부분에 있는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지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의 효력도 대지권에도 당연히 미치죠. 집합 건물에 301호 압류했다 하면 301호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권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죠. 자,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 사용권도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대지 사용권의 처분이죠. 자,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지분권은 전유 부분의 각 호실과 분리해서 지분권만 별도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위반한 대지 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 의한 것이라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만 분리해서 경매로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 의한 것이라도 대지 사용권만 분리돼서 처분되는 것은 무효로 합니다. 자, 규약에 의한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자, 대지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건물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지만 규약에 의한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한 것이 가능합니다. 규약에 의하여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한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지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공유,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할 수는 없지만 규약에 의해서는 아파트 자치 규약에 의해서는 대지 사용권만 분리 처분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규약에 의해서는 대지 사용권만 분리 처분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하는 것을 내용하는 규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인데 규약으로는 자치단체 그 아파트 주민의 의결로 인해서 규약으로 대지 사용권만 별도로 처분한다는 규약은 유효하답니다. 그래서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하는 것을 내용하는 규약은 성립할 수 있다로 갑니다. 그것은 유효다. 아주 중요한 시험이죠. 자,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 증서로서, 그러니까 규약으로는 가능하니까 규약 또는 공증을 받은 규약 또는 공정 증서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원칙에는 그가 가진 전유 부분과 자, 대지 사용권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규약으로 또는 공정 증서 모든 자치단 그 규약 아파트 주민의 자치 모든 전원의 그 규약 또는 공정 증서로는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규약으로 또는 공정 증서로는 대지 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규약으로는 대지 사용권만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관리인 갑니다. 자, 집합 건물은 관리인은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죠.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관리인의 선임은 당연히 소유자,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이죠. 관리단 집회의 소집 개최 없이 관리인의 선임은 서면 결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집합 건물의 관리인을 관리단 집회 결의 위의 방법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 반드시 집합 건물의 관리는 관리단 집회 결의의 방법으로 선출해야 됩니다. 관리단 집회의 결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하는 규약은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리단의 선임은 관리단의 집회의 형식에 의해서 선출돼야 됩니다. 다른 규정을 정한 규약은 효력이 없다. 자, 관리단의 그 집회의 집회 결의로 선출되는데 관리단 집회 소집 개최 없이 서명 결의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의 하나의 형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서면 모든 소유자의 서명 결의가 있으면 관리인 선임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것도 형식상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보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없이 제3자의 결의로 절대 그 아파트 단지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단 집회 결의 외에는 다른 걸로 선임한다는 규약은 효력이 없다. 관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관리는
관리는 직권으로 해당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 거 전속 권한이죠. 그 안에 집 안에 살고 있는 그 권리를 관리인이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관리인은 직권으로 해당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전유 부분의 사용은 구분 소유자가 당연히 사용하는 거죠. 관리인이 직권으로 전유 부분의 그리고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의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로 갑니다. 자, 관리인의 권한 의무죠. 공용 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는 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관리단의 사업 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행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당 금액을 각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도 하는 거고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자, 사무를 보고하는 행위도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공용 부분의 보존 관리 변경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있으나 자, 전유 부분의 보존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전유 부분의 보존 행위는 구분 소유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는 공용 부분의 보존, 관리,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전유 부분의 보존, 관리, 변경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규약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구분 소유자를 할지라도 관리인이 직권으로 그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전유 부분의 보존 행위는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구분 소유자가. 관리는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는 할 수 있다. 자, 들었죠? 자, 그러면 구분 소유자들이 이루어지는 관리단입니다. 관리단은 당연히 구분 소유자 전원의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단체입니다. 반드시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설립됩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입니다.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서 선출합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임차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리는 임차인이 될 수 있는데 관리단과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의 하나입니다. 자, 수분양자가 여러 명이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 측 시행사 측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받지 못했답니다. 분양 대금은 다 완납했지만 등기를 아직 격려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 대금을 다 완납하는 순간 구분 소유자로 인정하죠. 그래서 그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 분양 대금을 다 완납한 소유자는 수분양자는 관리단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다. 자,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각 구분 소유자는요, 지분 비율에 의하여 관리단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분 소유자가 자기의 지분 비율대로 책임을 지는 거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관리단 자체의 채무가 발생했을 때 관리단 자체의 채무,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각 구분 소유자는 책임을 지는데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단의 채무를 어떻게 책임지냐? 연대하여 책임진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각 구분 소유자는 자기의 지분 비율대로 책임을 집니다. 지분 비율에 의해서 자, 관리단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지. 각 구분 소유자가 연대하여 관리단의 채무를 진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관리단의 채무는 구분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의해서 책임을 지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면 아주 안 좋은 답이죠. 그래서 관리단은 관리단 자체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구분 소유자의 책임은 지분 비율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지분 비율에 의한다.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틀리는 말입니다. 자, 관리단 집회,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자, 소집 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자,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 전원이 동의했기 때문에 소집 절차에서 의결 안건이 아니라도 별도 안건으로 자, 결의할 수 있습니다. 자,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관리단님 때는 소집 절차를 걸치지 않고 소집도 가능합니다. 전원이 동의하면 굳이 통지서 발송하지 않고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임시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관리인 의사에 관계없이 임시회의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자,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결의에 반대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안 따라도 되는 게 아니죠. 자,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결의에 반대하더라도 통과됐으면 이제 따라야겠죠.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규약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특별 승계인 딱 그러면 특별한 승계인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매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약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매수인,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래서 특별 승계인에도 효력이 있다. 자, 구분 소유자는 그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사람이 구분 소유자죠. 자, 전유 부분의 보존, 관리, 변경은 당연히 구분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관리인이 전유 부분의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관리인은 보존 행위에 공용 부분의 보존, 그 다음에 관리 변경을 하는 거고,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의 보존, 관리 변경을 합니다. 자,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는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 전유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 다 하고, 관리인은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만 합니다. 전유 부분은 관리인이 하면 안 되죠. 자,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구분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전유 부분을 사용하는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위임을 받았죠. 그래서 전유 부분을 사용한 점유자 임차인도 자, 의결권을 가서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전제가 구분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죠. 자, 전유 부분의 공유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 부분은 각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표로 한 명만 행사하는 거죠. 근데 그 대표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죠. 자, 지분 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공유자는 자기 둘 중에 공유자 중에 대표로 한 사람이 전체를 위해서 행사해야지. 자, 그 전유분의 각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했을 때는 자, 지분 비율로 개별적으로 행사한다. 2분의 1만큼만 행사한다. 그런 투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자는 대표로 한 표를 행사하는데 그 대표를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집합 건물 내에 수개의 구분 건물을 소유한 구분 소유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자죠. 관리단 집회 결의 정족수에 있어 한 명으로 인정합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여러 채를 소유한 소유자를 할지라도 의결권은 한 표로 줍니다. 구분 소유 건물 수만큼 행사한다 하면 또 틀리죠.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다. 자,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주 많은 동의자 수를 요하죠. 5분의 4 결의, 집합건물, 아파트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인정되는 겁니다. 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상에 자,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통과되는 게 재건축 결의입니다. 예, 주택정비법상 자, 공법의 정비법상 규정이 아니라 자, 민법의 특별법인 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상에 자,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5분의 4의 결의가 있어야 재건축 결의가 가능합니다. 재건축 결의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단지하에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하려는 경우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5분의 4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서면 결의 방법으로 반드시 가능해야 됩니다. 서면 결의 방법으로 재건축 결의를 해야 됩니다. 자,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는 매도 청구권을 행사를 합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은 찬성하지 않은 사람은 매도 청구가 돼야 되죠. 매도 청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최고장을 보내야 됩니다.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산출 비용을 확정하지 않는 재건축 결의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결의가 5분의 4 이상 통과되려면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재건축 비용 분담액, 그 다음에 산출 기준을 반드시 확정시켜야 됩니다. 이게 확정되지 않는 재건축 결의라는 의미가 없다.
자, 재건축 결의할 때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과 산출 기준, 자, 각각의 비용이 이 정도 들었다는 근거 조항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자, 재건축 결의가 법정 정족수 미달로 무효인 경우는 구분 소유자의 매도 청구권은 당연히 발생되지 않죠. 그 재건축 결의가 통과가 돼야 반대한 사람의 매도 청구가 인정이 됩니다. 자, 구분 소유에서 자, 재건축 결의가 되려면 구분 소유자의 몇 분의 몇의 동의를 받느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자, 법정 기간에 해답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그 재건축 결의에 여전히 반대한 것으로 봅니다. 재건축 결의에 반대하는 자가 최고장을 받았는데 아무런 말이 없답니다. 그러면 찬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반대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자, 집합 건물에 재건축하기 위해서 결의를 할 때 반드시 내용이 들어갈 사항은 신건물의 설계도, 그다음에 구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그다음에 신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분담에 이런 금액적인 내용은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죠. 자, 재건축을 위한 결의서 내에 홍보비의 분담에 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홍보에 관한 분담비 내용은 들어있지 않고 건물에 대한 비용, 새로운 건물에 대한 비용, 재건축 분담비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야겠죠. 자,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이제 4분의 3만 있어도 통과되는 게 있습니다. 재건축만 5분의 4고 나머지는 4분의 3이다 외우시면 돼요. 자,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규약은 일종의 정관이죠.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4분의 3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도 4분의 3. 구분 소유권의 경매를 청구한다. 4분의 3 이상 동의.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사용 금지를 청구한다. 이것도 4분의 3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자, 하자담보 책임도 중요하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자담보 책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분양자 또는 시공자, 시행사 또는 시공자는 집합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집니다. 이제는 시공사도 담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완성된 분양 목적 및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양계약 자체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전유 부분이 양도됐답니다. 전유 부분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최초의 분양자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자가 하자담보를 묻는 거죠. 그래서 전유 부분에 양도됐다, 전유 부분이 매매됐다 그러면 양수인이 하자담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전유 부분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최초의 수분양자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자, 하자담보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죠. 집합 건물의 계약시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하자담보, 하자보수인데 도저히 하자보수로 자, 교환이 안 되고 공사가 안 됐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시공사한테 하는데 자, 어느 시점에 하자담보를 보냐? 계약시로 봅니다. 집합 건물의 계약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 건물은 임대 후 분양입니다. 그러면 임대 계약 시점이 하자담보를 주장하는 시점으로 가죠. 그래서 하자담보에 인한 손해배상 시점은 하자담보가 발생할 시점은 계약시입니다. 분양, 임대 후 분양도 임대계약서 작성시로 가야지 분양계약서 작성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 건물은 임대계약서 작성 시점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기준 시점을 정한다. 자,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도 중요하죠. 주요 구조부 지방공사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은 10년의 기간 내 행사합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 지방공사 하자, 주요 구조에 큰 흠이 하자가 있을 때는 10년 동안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주요 부분 외에, 주요 부분 외죠. 주요 부분 외의 하자에 관한 것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하자담보를 묻습니다. 주요 구분 다 하면 10년, 주요 구조 부분 외 하면은 5년의 하자담보 기간이 있다. 담보 책임의 기산이죠. 전유 부분은 내가 살고 있는 실제 면적이니까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 그러니까 소유자가 입주한 날, 입주 가능일로부터 전유 부분 담보 책임 기산일이 10년간 행사되는 거죠. 그래서 기산일은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 그다음에 공용 부분은요 사용 검사가 끝난 날, 사용 검사죠. 준공 검사, 사용 검사, 임시 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 날짜고, 분할 사용 검사 있으면 분할이고, 동별로 사용 검사 있으면 동별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 개시 시점은 전유 부분은 소유자가 입주가 가능한 날, 입주한 날이죠.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이 전유 부분이고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 승인일, 자, 사용 승인일 날 개시 시점으로 갑니다. 자,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자, 건물의 시공사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해야겠죠. 전유 부분 하면은 자, 구분 소유자가 인도한 날부터, 공유 부분 하면은 공용 부분 하면은 사용 승인일, 사용 검사일부터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관리비 연체에 대한 승계 문제가 있습니다.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 관리비 승계에 대한 연체, 관리비 연체 승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자, 관리비 연체는요, 특에 관리비는 전유 부분의 관리비가 있고 공용 부분의 관리비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전용 부분은 실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관리비, 이건 절대 승계할 필요가 없죠. 내가 특별 승계니 전 소유자가 못 냈던 걸, 연체했던 걸 내가 꼭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연체는 전용 부분, 전유 부분에 대한 승계는 하지 않는다. 내가 그걸 물고 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전 소유자가 계속 책임을 지는 거고, 새 소유자는 새로운 양수인 특별 승계에는 자,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 연체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용 부분의 연체만큼은 승계한다. 공용 부분의 연체만 승계하면 된다. 그럼 되죠. 근데 관리비에서 전유 부분의 매달 안 낸 연체료가 있죠. 전유 부분의 연체료는 일체 승계하지 않는다. 공용 부분의 연체료도 있죠. 공용 부분의 연체료도 일체 승계하지 않는다. 그럼 순수히 내가 어떤 것만 지불하면 된다? 공용 부분의 체납비, 공용 부분의 순수 관리비, 체납비만 내면 됩니다. 연체료는 절대 승계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관리비 연체에 대한 승계가 있죠. 전유 부분은 전 소유자가 체납되면 특별 승계는 절대 승계되지 않습니다. 전유 부분의 연체료도 특별 승계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공용 부분 순수 체납비만 승계합니다. 공용 부분 연체료가 나왔다 하면 절대 승계하지 않는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체납된 관리비가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됐다고 해서 그 이전 구분 소유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분 소유자에게 구상권이 계속 인정되죠. 전유분의 소유권을 상실한 전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한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책임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 구분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자신의 전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은 있죠.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은 승계합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승계하지만 연체료는 절대 승계하지 않고 전유 부분도 승계하지 않는다. 공용 부분 순수 체납비만 승계한다. 전 소유자의 특별 승계에는 체납된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승계하나 그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자,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나오면 절대 승계하지 않는다도 가야 돼요. 자,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유 부분은 절대 승계하지 않습니다. 공용 부분 순수 체납비만 승계합니다. 또 연체료는 절대 승계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했습니다. 자, 모든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